그 전에 나왔던 아까 그 수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된 건데 요건 간단한 저 의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큰 오점입니다. 김학의 사건이 성비 사건인지 뇌물 사건인지 논쟁에다 어느덧 출국 금지 그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수사하는 사건으로 프레임 전환을 했고, 그리고 지금 몇몇 분이 1심, 2심 무죄 받았습니다.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까?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, 저는 이 점은 늘 검찰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조직인데 그 사건으로 해서 많은 누가 됐다라고 보고요.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국민들 앞에서 더 의혹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, 이거 숙이려고 하면 더 오해가 더 살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ELS 질의를 하겠습니다. 금융감독원장님께. ELS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피해자 규모가 얼마인지 좀 아십니까? 피해 인원수나 금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만기가 된 이후에 확정을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어서. 저희도 이제 보도된 거, 뭐 기존 이 외곽에 나타난 것만 해서 이 피해 금액만 봐도 한 19조 정도 투자 금액인데 그 중에 한 50% 정도가 지금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 만기가 올 상반기 중에 한 2분의 1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주시했던 것은 3분의 2 정도가 그 상품의 판매처가 은행권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어떤 분들은 증권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또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자기 책임 원칙이 좀 더 적용될 수 있을 건데, 은행에서 판매된 부분은 이게 불안전 판매 논점이 많이 있고 실제 그런 실태들의 보고가 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여간 관심과 어떤 이 편향된 의견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긴장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 하나 보시면 요 화면 자체가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홍콩 H지수 추이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이게 주가가 폭락된 게 아니었습니다.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년 대비 75% 하락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출렁출렁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도 한 50% 가까이 하락한 적이 있고, 그리고 이제 21년도 2월달 12,000포인트였는데 최근에 5,000포인트가 무너져서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실제 은행 이 상품을 설계했던 사람들이나 이걸 판매하는 분들이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은행들이 실제 이걸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간이 투자 설명서 이게 KBS 보도된 거 의하면 실제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실험한 것에 대한 제대로 설명이 없었다고 그랬고, 그 이복현 원장님도 그러시고 김소영 부위원장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은행 직원조차 무슨 상품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고령 피해자들 중에서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 제대로 알림이 안 됐고,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그 저희들은 계속 논쟁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반복되는가? 그러니까 은행 내에서의 이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정 판매 방지에 대한 그 지점은 되게 낮고 수익성 관련 부분이 되게 강하게 부각돼서 계속 DLF 사태, 사모펀드 사태, 지금 이 ELS 사태까지 반복되는 거 아닌가. 그리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뭔가 이제 논점을 세워서 제도를 개선하자고 해왔는데 실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니까 어떤 내용들을 바로 말씀 중이는 없지만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성의껏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국회에 좀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늘 부동산 PF도 좀 추후에 질의 한번 하겠지만 뭔가 이게 맡겨두라고 해놓고 실제 사고 터지면은 뭐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. 그럼 도대체 그럼 사전에 뭘 견제하고 뭘 서로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를 좀 의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들 반복되는 이 행태에 대한 문제, 실태조사님 하고 있다니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때 수시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대구은행, 시중은행 전환 문제는 우리 이 위원장님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. 이 이슈는 이런 겁니다.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어떤 요건이 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잘 밟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요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예비인가 본인가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비인가 본인가에서 예비인가가 이제 생략되고 진행되는 걸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예비인가가 통상 3개월, 6개월 진행되는데 소요가 되는데 예비인가 거치지 않고 하면 좀 빨라지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공교롭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두 가지인데요.
하나는 금융감독원 그 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 좀 넘겨주세요. 예. 작년에 대규모 유령 계좌 스캔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1,662개 증권 계좌 부당 개설이 나타났습니다. 사무소 위조입니다. 사무소 위조 행사이고 이것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. 이 관련된 조사하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시중은행에 전환을 서두르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곧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금융감독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. 지금 대구은행의 업무 절차, 전산 통제, 사후 점검 기준, 내부 통제약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. 내부 통제약제 이렇게 엉터리인 은행에 대해서 더 시중은행으로, 지방을 시중은행으로 더 전환시켜주는 거.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? 해필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점이 1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겁니다. 이거 저는 금융위원회는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걸 처리하는 시점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. 4월 10일 선거 앞두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저 지난번에도 이 문제 제기를 좀 하다 말았던 게 있는데 태형건설에 대해서 1월 10일 그때 채권자 집회고 그 끝난 결과 4월 11일 그 다음 날 이제 채권자 집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데서 오해 안 사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시중은행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하필이면 좀 이후기에 끝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이건 이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시간에 쫓겨서 하게 되면 선거동안 날 오해를 살 겁니다. 그럼 비판받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시중은행의 전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특히 금융감독원이 문제직하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의 감독 결과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절차적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했는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법률적으로 이제 전원 신청 자체는 검사 진행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이해 상황이고, 그다음에 좀 내부 통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. 1분기 내에 하겠다고 계속 받았는데 그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? 아니 뭐 지금 인허가